않으시면 끝까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셔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 돈을 푸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돈을 뺏기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 업계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제임스 레빗이라는 그런 거시나 또 암호화폐 분야에서 글을 많이 쓰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제임스 레빗 씨가 글을 하나 올렸네요. 한 번은 다뤘는데 칸티용 효과라는 거. 여기 보시면은 칸티용 효과. 돈을 풀게 되면은 공급원에 가까운 소수가 먼저 돈을 써서 자산을 선전하고 사버리는 겁니다. 대중은 물가가 오른 뒤에야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게 되는 부의 불균형 현상을 칸티용 효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 제끼는 시대는 이 중앙은행에서 이런 돈을 풀어 제끼게 되면은 레벨 1 대형 상업은행이나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2 대규모 기업 이런 것도 이런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레벨 3에서는 자산 가격이 다 오릅니다. 오른 다음에 대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오른 자산을 사야 되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소득이 가치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년 통화량이 7% 늘어나고 달러 기준으로 원화 가치가 3.89% 떨어집니다. 그럼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면 1년마다 원화를 갖고 있으면 구매력이 10%씩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100만 원은 5년 후에 58만 원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10년 후에는 34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칸티용 효과라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이렇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긴 글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칸티용 효과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1700년대 초 리처드 카티용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돈이 경제에 유입될 때 모두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며 그 돈을 먼저 손에 쥐는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시장과 대형 자산가들이 가장 먼저 돈에 접근할 수 있고 대기업과 인맥이 좋은 차익자들이 저렴한 신용을 이용해서 현재 가격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합니다. 새로운 유동성이 한정된 자산으로 몰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은 가장 마지막에 상승하고 그때는 이미 구매력이 상당히 하락한 단계라는 거죠. 연준의 데이터는 이 운동장에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고작 1% 남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저축을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은 확실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이 4%대 이자를 지불하고 여러분들 신용이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칸티용 효과인 거죠. 이 현상은 한 국가 내에 머물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 시스템 아래에서 미국과 연결된 국가나 기관이 전 세계의 부를 먼저 선점하는 구조로 확장됩니다. 글로벌 칸티용 효과라는 거죠. 생활인과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뺏기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적정량 이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풀리는 신호가 올 때 현금을 들고 관망한 것은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생활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열심히 저축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통화량이 늘어날 때 내 월급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적게 오릅니다. 통장에 숫자를 쌓는 것은 저축이 아니고 가치 하락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생활인에게 진정한 저축이라는 것은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주식으로 내 노동의 가치를 치안해 두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칸티용 효과, 예금 통장에 숫자를 쌓는 것은 저축이 아니고 가치 하락을 방치하는 것이다.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장에 소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이런 비트코인을 축적해가는 그런 대표 회사인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혹은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컴퍼니, 이 대표 주자가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조예요. 주식이 170불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지금 투자 시간부터는 좀 집중하시고, 뭐 이렇게 댓글에 여러분들 그냥 잡담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줄이시고, 지금 시간부터는 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부터는 굉장히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뭐 그런 안부 그만하시고 지금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큰 여러분 사건이 이름은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한 상품 4-5개 가운데 STRC 상품을 만든 사람들은 이 이름을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스트레치.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발행된 우선주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가는 겁니다. 이게 미국 이야기지만 한국의 은퇴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스트레치 상품명 STRC의 유입 자금은 전부 다 MSTR 비트코인 매입 자금으로 쓰이죠. 매입 자금으로. MSTR 매입 자금으로. 여기 이제 글레인 오브 솔트란 분이 그 사람들이 STRC 스트레치라는 상품을 많이 삽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7,600만 원치의 신규 자금이 유입돼가 7,600만 원치만큼을 비트코인을 MSTR이라는 회사가 샀고, 그다음 화요일은 7,500만 원치 정도로 이런 신규 주식이 발행된 것을 투자자들이 산 겁니다. 수요일 날에는 8,400만 원어치 여러분 사가지고 여기에 7,600만 불, 7,500만 불, 8,400불은 전부 다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전부 다 여러분들 뭘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다 구매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7,600만 불, 7,500만 불, 8,400만 불은 매일 발행된 STRC 주식입니다. 신규로 발행된. 그걸 시장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한 겁니다. 이 돈들은 그날 그대로 비트코인을 사는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회사가 매일 그냥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글레인 오브 솔트라는 사람이 곧 공급 충격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STRC란 주식이 발행 자금이 시장에 새로 출시되는 모든 신규 비트코인 공급량을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ATM 방식을 통해 시장 가격으로 STRC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대신에 투자자들에게는 연 10.99% 그걸 12달로 나눠 가지고 월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예, 정말 마이클 세일러가 대단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 시장, 은퇴자를 위한 채권 시장을 일대 혁신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다음에 사셔가지고 좀 몇 년 갖고 있다가 좀 커지게 되면은 그중에 일부를 흘어가지고 그냥 STRC 주식을 사면은 1년에 이런 몇 천만 원 정도 걷더니 그냥 원금 훼손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지금.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사들인 데 사용됩니다. 2026년 1월 14일 데이터를 보게 되면 당일날 유입된 신규 발행입니다. 신규 발행에 8,400만 달러가 즉시 비트코인 871개를 마이크로 스트리트가 사는데 활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날 신규로 이름 채굴대가 시장에 나온 물건의 1.9배 정도만큼을 마이크로 스트레치에 산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요를 확보한 거죠. 주주들이 제공한 종이화폐가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거쳐 디지털 희소자산 비트코인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5년간 선거방송을 하고 그걸 이름 대충 접고 이렇게 투자방송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보람을 느끼는 것은 세계적 천재를 매일 만나가지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해석을 떼가지고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재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과거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이런 1급 자동차에 있던 벤츠 같은 것을 계열사 사장들한테 주면서 벤츠를 타봐야 디자인 감각이 늘어나니까 벤츠를 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천재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우리도 여러분들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보는 거 아니까 금융혁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라는 공동창업자는 금융혁신을 진행한 겁니다. 그 금융혁신 상품 가운데서 미국이 한 금융혁신 상품 가운데 최고의 상품이 ETF 상장지수 펀드의 대중화라고 보거든요. 존 보글이라는 분이 그걸 실시했지 않습니까? 이 혁신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만든 이 소위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연구 우선주 발행 이게 전 세계의 은퇴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게 된 겁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원금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10% 11% 이런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모든 사업가들이 혁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금융혁신을 통해 가지고 상품이 STRC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연구 우선주가 이름 출시가 돼 가지고 다른 채권 시장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거의 상품을 만들 때 금융공학을 이용해가 1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게 만든 95달러, 100달러, 105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STRC가. 주주들이 STRC 주식을 사기 위해 낸 돈은 마이크로스트레치에 의해 비트코인을 무섭게 사들인 실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현재 신규 채굴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쇼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은퇴한 사람들은 배당소득이 좀 필요할 때 항상 원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을 100%는 아니지만 95% 정도는 없애준 상품이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그게 금융계의 이름들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는 JP모간이나 시티은행이나 웰스파고가 만든 게 아니고 이다나 전혀 이 업계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10% 11% 이런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날 유입자금이 7,600만 불, 마이크로스트레치사가 이런 구매한 비트코인 개수가 829개, 1월 13일 날 803개, 1월 14일 날 871개. 여러분들 이러니까 기존 업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 11% 상품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안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에 당일날 출시된 비트코인의 1.8배를 마이크로스트레치라는 다행인 회사가 계속 사서 모으는 겁니다. 다음 날 나온 그의 1.7배. 그럼 다른 ETF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급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요를. 한 개 회사가 신규 출시된 비트코인 여러분들 공급량의 1.1배 정도를 사버린 겁니다. 스프라이스 쇼크가 발생하는 거죠.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노후를 원금 훼손 없이 윤택하게 보내는 방법을 다 이름 해결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 3일 만에 2억 3,500만 달러 3,100억 이상의 거금이 STRC를 통해 유입돼가 전부 다 그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 대신에 투자자들 STRC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통해서 연 10.99% 원금 훼손이 아주 가능성이 낮은 그걸 월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월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사람들이 알면 전부 다 살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품 이름 2025년에 출시되고 난 다음에 월 5천만 불, 2025년 10월에 1억 5천만 불, 2020년 4분기에 2억 불, 2022년에 지금 현재 1월 16일 기준으로 2억 3,500만 불 됐으니까 이번 달에 한 4억 불 정도 여러분들 주식을 사겠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품 처음 소개할 때 이런 세상에 상품이 어딨냐. 응? 은퇴자들이 이런 돈을 굴리기 위해 가지고 리츠도 하고 뭐 SCHDO 뭐 부동산 신탁 이런 데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 한국의 채권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11%짜리 상품 사려고 할 겁니다. 이걸 주변 사람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알리든 안 알리든 간에 게임은 이미 그렇게 가니까. STRC는 현재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비트코인 공급을 완전히 장악하는 수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유입 증가세는 비트코인 가격이 파워로우 모델의 하단에 머무는 동안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입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STRC 기존의 리츠나 배당 ETF를 뛰어넘는 강력한 수익원을 제공할 겁니다. 얼마나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장한 일을 한 겁니까? 은퇴자들은 근로소득이 드물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원하는데 원금을 잃어버릴까 때문에 이런 겁이 나는 거죠. 여기에다 월 배당금을 지불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공급 쇼크를 유도하는 구조적 이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STRC 우선주 연평균 수익률 10.99% 월지급 여부 월지급입니다. 월지급 매월 10.99%를 12달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미국 국채 4% 배당 성장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여러분들 배당주 가운데 하나가 슈더 SCATD 3.4% 월 배당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여러분들 배당주 가운데 하나가 리얼티 인컴 그런 미국의 소매 업체들에게서 가계 렌트하고 이런 받는 거 5% 고배당 리츠 부동산 신탁 메인 6% 월 10% 상품이 아니죠. 월 10% 상품은 없죠. 연 10%를 12달로 나눠서 주는 거죠. 월 10%는 없지 않습니까? 월 10%면 120%인데 그런 상품은 없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냥 채권 시장이나 배당 시장 이런 데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현재 연 10.99%의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고 미국 국채나 쉬드 등 전통적인 배당 상품보다 2배 3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막 돈이 막 뭉툭이 돈이 몰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국채 대신에 11% 수익률의 STRC를 스트레치를 새로운 리스크 프리 혹은 기준 수익률을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 수익률의 영어 표현으로 허들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큰 변화를 이단화가 만들어낸 겁니다.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단화가 혁신의 이름 주체가 된 겁니다. STRC를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게 되면 10년 후 자산 가치가 2억 8,360만 원 불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STRC를 팔지 않고. 미국 국채가 여러분 10년 운영을 하게 되면 1억 5,160만 원. 이건 아마 재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를 가정할 겁니다. 쉬드는 1억 4,100만 원. 리얼티 인컴은 1억 6,600만 원. 이렇게 딱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STRC의 연 10.99%의 수익률은 장기로 갈수록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년 투자하는 경우 원금의 8배에 가까운 자산 증식이 기대됩니다. 이것은 미국 국채나 쉬드 대비 약 3.5에서 4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죠? 정말 인기가 많네요. 큰 분위기 2026년에 최대 히트작이 될 것 같아요. 이 STRC라는 상품이. 뭐 이렇게 화제입니다. 화제. 저는 제가 이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이게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 큰일이 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려한 대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고 거의 고정수익 11%를 보장하는 상품을 어느 사람이 거부하겠습니까? 변동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원금 훼손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원금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금 훼손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원금 훼손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이게
주식이니까 이것도 변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변동성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변동성을 중시하죠. STRC가 7%입니다. 이 변동성 아마 제가 볼 땐 표준 편차를 사용할 겁니다. 평균값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S&P 500의 이름 대표주자인 SPY는 8%, 나스닥 100의 이름 대표주자인 QQQ는 12%, 그 다음 여기 이제 SDRF, 이게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출시한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주. 금이 20%, 금 ETF, STRD, 마이크로 스트레치 우선주입니다. 26%,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35%,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 MSTR 59%. 그러니까 간이 떨려서 MSTR 주식은 투자하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7% 변동성에 연이자율이 11%인 겁니다. 배당률이. 어마어마한 상품인 거죠. 정말 은퇴자들한테는 로망과 같은 상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상품이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적금 이런 거 깨가지고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금리라는 게 4% 정도 줄 건데 11%를 뭐죠? 리스크 프리. 원금 훼손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없는 거죠. 거의 100불대 위아래로 이런 움직이게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대단한 상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모든 여름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가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긴장을 하고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여러분들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밥그릇을 다 이름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딴 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숫자로.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뭐 우리 상품이 좋니 이름 친니 시드 투자를 조금 줄여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수익률이 3.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STRC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전에 STRC가 이런 무슨 글을 올렸습니까? STRC X에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STRC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소개해 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이런 금융혁신인 겁니다.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클 세일러를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일단 그 사람은 인터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이 대단히 순수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존 업계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혁명이거든, 혁명력.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박사가 한 말씀 하셨네요. JP모간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신용카드로 10% 수익밖에 못 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10%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STRC로 11%를 벌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10%만 받아라 이렇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업계에 요구했는데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10% 카드에서 빌려가지고 12% 상품하면 1% 남길 수 있을 것 같네.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맥시멈으로 여러분들 끊어가지고 돈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TRC 사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1%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 한도까지 여러분들 대출 받아서 STRC 매수하면 1% 정도 벌 겁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술적으로 11% 빼기 10%가 1%니까. You are present for the verse of a monster.
여러분들은 지금 괴물의 출현을 보고 계신 겁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금융시장에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상품이 나와버린 겁니다. 한국 시장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러면 알게 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유로니 뭐 달러니 원원이 전부 다 이러면 다 잡아먹을 겁니다. 은행 좋은 시절 다 끝난 겁니다. 당신은 지금 괴물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모든 시장을 다 잡아먹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세입자, 화장실 수리, 보험 문제 없이도 SDR 11%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은퇴자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상가 여러분들 사가지고 4% 5% 벌지 않습니까? 골치 아프게 상가를 왜 합니까? 뭐 하려고 골치 아프게 이러면 상가를 합니까? 여러분 사업을 골치 아프게 왜 합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여러분 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은퇴하신 분들이 렌트하우스 같은 걸 사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달리 미국은 집을 가진 사람이 다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자들이 세입자, 화장실 수리, 보험 문제 없이도 STRC 스트레치 상품에서 11%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겁니다. 설마 그런 상품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장도 크게 요동칠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관리 요소가 많은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아무런 번거로움이 없이 높은 고정수익인 11%를 제공하는 SDRC의 편의성과 수익성을 비교하며 찬양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말라고 골치 아프게 합니까? 그냥 임대 수익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상가 사고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옆에서 누가 상가 산다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돈 가지고 비트코인 좀 사고 그다음 뭡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기반 우선주를 사가지고 그냥 배당소득 받고 이런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같은 거 그렇게 사지 말고 지금 현금 있으면은 상가 사가지고 상가 가격이 오를 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른데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또 세입자가 돈 안 내가 이러면 고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 투자하고 절반 정도는 SDRC 투자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담 리빙스톤 아주 젊고 이런 씩씩한 분이죠. STRC가 여러분들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STRC 이제 eating the world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STRC처럼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제품들이. STRC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민간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존 채권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비트코인 매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 가치를 높여 더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한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SDRC는 기존 금융권의 수익률 체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디지털 신용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게 겁난 겁니다. 월가 이런 대형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채권 금리는 3% 4%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왔는데 어느 여러분들 외계인이 나타나 11% 주겠다고 하면 고객을 다 데려가 버린 겁니다. SDRC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여 수익에 굶주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일종의 민간 발행 화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국 돈 많이 이제는 빨아들일 겁니다.
월스트리트와 채권 투자자들은 현금 이자와 유동성을 위해 SDRC를 매수하며 전통적인 채권 시장의 수요를 흡수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위험이 거의 없이 11%를 주니까 주식 유동화 증액 방식을 통해 시장의 수용을 즉각적인 신규 자본으로 전환해서 마찰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비트코인을 사니까 비트코인을 좀 사모으는 회사의 여러분들 자본 조달 비용은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날수록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런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 더 빠르고 저렴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돼 혁명적인 겁니다.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진입하게 됩니다. SDRC는 점점 미국 국채나 레포 같은 등급의 디지털 신용 곡선으로 취급받으며 금융권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낮은 수익률에 안주하던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은 11% 수익률과 비트코인 성장성을 가진 SDRC의 고객을 모두 뺏기게 될 것입니다. 쉬드 같은 데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리얼티 여러분 인컴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고 미국의 내노란 여러분들 부동산 신탁회사들 리츠들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SDRC로 유입된 모든 달러는 비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변하며 이 거대한 순환 구조가 기존의 금리 체계를 잠식하고 SDR 시대를 견인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리빙스톤 씨가 하는 이야기인데 100% 동일하는 겁니다. SDRC가 여러분들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런 걸 세상을 사람들이 알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배당 성장 ETF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먹게 될 겁니다. 월 배당 리츠 BOD 여러분들 돈 빌려주는 회사들 리스크를 안아 여러분들 9% 10%를 벌 수가 있거든요. 리스크 프리입니다. 거의. 예.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 살기 힘듭니다. 완전히 뭡니까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런 세상을 그냥 판을 띄엎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처음에 이렇게 막연하게 느꼈어요. 이게 진짜 이 상품이 이런 히트 치면은 어마어마한 것이 발생하겠다 생각했는데 이 막 미국의 화제가 막 그냥 반발한 겁니다. 야 당신 아냐 이렇게 이런데 바뀐 겁니다. 한국 여러분들 은퇴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좋은 시대 난 겁니다. 나라 상황에 좀 어렵지만 너무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고 비트코인 좀 사가 여러분 성장하고 배당은 여러분 SDRC 좀 투입해가 여러분들 11%씩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죠. 좋은 시대 난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여러분 기인이 있어가 여러분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변동성 7%에 수익성 11%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레딧에 야 이거 그게 말이 되냐. 11% 주고 어떻게 여러분들 영업을 하냐. 그 폰지 사기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딧에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레딧에 여러분들 참여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매일 아침에 뭐죠? 고3처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고3처럼. 예. 여러분 고3처럼 준비해서 방송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고3처럼 제가 여러분 9시간에 10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 방송 대본을 만드니까 고3처럼 여러분들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편안히 앉으셔가 여러분 잘 소화를 하셔가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여러분들 이 정보입니까? 미국 사람들 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Everyone on Reddit. 레딧에 여러분들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매달 10% 수익을 줄 수 없다. 사기다. 매달 10%를 지불한 것 자체가 90% 확률로 폰지 사기다. 비트코인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 사기다.
도대체 그 배당금은 어디서 나오냐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공병호 TV를 듣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배당금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이다. 예? 레딧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들이다. 예? 마이크로스트레이트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좋겠지만 상황이 나빠진 $100에 고정된 가격은 하룻밤 사이 $10가 될 것이다. 모두가 동시에 돈을 빼려 할 것이다. 차라리 1630년 네덜란드 튤립 구걸처럼 훨씬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인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가 자산을 사기 위해 대차대조표에 막대한 부채를 추구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믿지만 비트코인 레버리지와 차익금을 더한 구조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여러분 확신이 생긴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은퇴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빅뉴스입니다. 굿뉴스고. 그러니까 4% 5%를 받는 정도의 돈이면은 절반은 성장주에 투자하고 나중에 절반들은 뭡니까 이렇게 배당을 받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국채시장을 대체하고 새로운 기준 수익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국채시장을 대체할 것 같다. 알파인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SDRC는 will replace US Treasury. 미국의 국채시장을 대체할 것 같다. 지난 4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던 미국 국채시대는 끝났습니다. SDRC가 그 자리를 대체하여 모든 투자의 새로운 기준 수익률 허들 레이트가 될 것입니다. 과거 국채가 제공하는 연 8% 수준의 수익 구조가 붕괴된 상황에서 SDRC는 21세기의 새로운 10% 연평균 성장 엔진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세상을 착하게 읽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 시대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방송을 하면서 좀 처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미국이 왜 이런 좋은 나라인지를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이 기존 업계에 그 많은 이런 방해를 뚫고 이럽니까 은퇴자들에게 천국을 선사하는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 국채 시대가 종말된 겁니다. 그동안 10년 만기 국채는 높은 이자 수익과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이득으로 연 8% 수익률을 안겼습니다. 현재 저금리 환경에서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국채가 담당했던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원의 역할을 SDRC가 물려받아서 현대 투자 포트폴리오에 지탱하는 조용한 수익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SDRC는 금리 하락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연 10%의 복리 성장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투자 결정이 기준이 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이름들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브리티시 홀드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이름들 사는 그런 투자자는 여러분께서 착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100를 여러분들 주식을 사시게 되면은 다음에 여러분들 거의 $100를 찾을 수 있는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별 걱정 없이 금리가 오르나 내리나 경기가 좋으나 각경 없이 매달 $10를 받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찾아야 될 때는 $100를 찾을 수 있고 $100 이런 수익을 1년에 $10씩 거두드린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상품입니다. SDRC 볼륨이 오늘 1억 9,600마리 됐습니다. 거래량이 1억 9,600만 불인데 그중에 43%가 새로 발행한 겁니다. 시장에 전부 다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총 거래량 가운데 43%가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시장 가격에 신규로 발행된
주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과 MSTR 관련 게임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운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좋은 상품이니까 사는 겁니다. 좋은 상품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그게 이런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번져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사는 데가 나오니까 STRC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혁신적인 고정수익 자산입니다. 시장의 하락기에도 배당금을 지불하는 충분한 비트코인 예비금과 달러 현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TR 내에 신규로 자본이 확보가 되면은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사고 일정 부분은 USD 리저브라 해가지고 배당금 지불을 위한 별도 계정으로 모아놓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극단적으로 하락하더라도 2.7년 이상의 운영 및 배당 능력을 입증한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입니다. 결국 STRC는 기존의 신용시장을 대체하는 비트코인 기반의 새로운 저축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축하듯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100짜리를. 그럼 이자가 여러분들 은행 이자가 여러분들 보통 예금이 조금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배당을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USD 리저브라고 해 별도의 여러분들 수억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현금 보유액과 비트코인 자산의 결합으로 배당 중단 위험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이런 100% 개런티는 안 되죠. 주식이니까.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 전통적인 고정수익 자산으로 자산 시장을 대체하는 겁니다. 미국채, CD 그런 걸 다 대체해버린 겁니다. 유입된 달러가 비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재무구조를 강화하는 무한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긴가민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그다음 좀 지난 다음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좀 알려드리고 오늘은 뭐죠? 진짜 이건 대박이다 이래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네. 그렇지만 리스크 프리라고 하지만 주식이니까 99% 여러분들 부도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1%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대단한 상품입니다. 이 뭐 천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이 얼마나 신납니까? 그 뭐 여러분들 뭐 국힘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그 여러분 결론도 안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기꾼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는 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작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짓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음모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략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 세계는 여러분 정직함이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 여러분들 관철되는 장소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천재입니다. 딱 사람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저 양반이 진실된 사람인지 뭐 그렇다 이런 100% 성공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사업 세계니까. 천재의 작품이잖아. 천재의 작품. 전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아마 영국분인 것 같습니다. 세일러가 만든 STRC 우선주는 완전히 몬스터입니다. 괴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500개를 유입된 자금으로 샀습니다. 극적인 순간 폭발적인 순간을 아이폰 모먼트라고 표현하죠. 아이폰 모먼트입니다.
영국 돈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SDRC를 뭡니까? 달러도 사고 원화도 사고 엔화도 사고 유로도 사고 파운드로 다 살 거라는 얘기인데 이번 이야기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계속 먹어치우는 것을. 여기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중에 좀 작은 스트라이브라는 회사의 CIO가 여러분들 인터뷰했네요. 왜 인기가 있는가? 왜 SDRC가 잘하는가? 이분 이야기의 핵심은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풀어보니까 이 자산은 매도 시에만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나 장기 자본 이득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유예하기에 장기 보유하기에 유리합니다. 현재 초기 투자자로부터 장기 보유 성향의 투자자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매도 물량이 희귀해졌고 이것으로 인해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사이클에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은 장기를 갖고 있고 사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주식을 계속 발행해도 사고 싶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품이든 뭐든 간에 정직해야 되는 거 정직해야 사기치지 말고 정직한 상품은 결국은 월가의 금융상품들이 이 마이크로스트레티의 상품을 억누르게 노력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압도적으로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품을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마이클 세일러가 여기에 나타니엘 브루넬이라는 이런 미녀가 운영하는 이런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 양반이 묻습니다. 그 상품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무용담 이야기하듯이 천재입니다. 천재. 금융혁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뭐를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금 훼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원금 훼손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도록 금융구조를 짠 겁니다. 상품 구조를. 그 이야기를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가격을 $100에 도달시키고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을 최우선 상품 개발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상상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격 변동폭을 억제했습니다.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도 안정적인 가격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뽑아내는 것에 집중해서 상품을 짰습니다. 가격은 고정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저변동성 고수익 수출 고수익 추구 전략을 통해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변동성이 높고 원금을 여러분들 잃어버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니까 그게 딱 초점을 맞추려면 금융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좋은 거는 직접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아, 상품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은 스트레치 SDRC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서 5% 대신 10%를 받고 싶지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대 수익률 10%. 변동성은 원치 않는다. 딱 두 가지 이름들 목표를 둔 겁니다. 고객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원금이 주당 $10씩 오르락내리락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에 샀는데 금리가 변해서 $105가 된다면 1년치 이자나 배당금을 날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액면가 $100 부근으로 유지하면서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고 수익률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레이션 리스크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금리 민감도를. 일반적인 장기자산 듀레이션이 깁니다. 그래서
장기 자산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120개월이 아니고 1개월 단위로 가는 겁니다. 듀레이션을 제거하면은 변동성도 함께 제거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분기가 아닌 월 단위 상품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월 배당금입니다. 월 배당금. 배당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게 했고 변동 배당률을 적용했습니다. 100달러보다 높으면 배당률을 좀 낮추고 100달러보다 낮으면 배당률을 높이고 이는 현대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변동월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를 만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AI를 활용한 국채형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명했습니다. 이런 일을 정당할 만한 자산을 가진 것이 없었기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이게 외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주류 금융기관들은 딱 정해진 틀에서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 기반이 아니면 이렇게 10%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스트레치 STRC는 고수익 은행 계좌와 유사해집니다. 물론 완벽한 제로 변동성 아닙니다. 7%죠 변동성이. 오늘 1082.31달러가 있다면 내일 정확히 그 금액을 받는 은행 계좌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원금 회수원 가능성을 최대한 낮춥니다.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배당주를 투자해 본 사람은 이 상품이 획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리가 천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천재성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은퇴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혁신의 결과가 본인이 부자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 세계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겁니다. 월가 사람들이 이런 밥그릇을 뺏기기는 위험이 생긴 거죠. 편안하게 여러분들 4% 주고 여러분들 돈 잘 굴리던 사람들이 그러나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원금 훼손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이상의 긴 듀레이션을 1개월 단위로 단축해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고 변동성을 확 낮췄습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월 단위로 이런 월 배당형 상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천재입니다. 이 천재. 예. 딱 사람을 보면 천재처럼 보여요. 예. 인터뷰를 보면. 여러분 오늘 방송은 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여러 번 들으시고 그다음 또 이제 또 여러분이 별도로 또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배당소득이 필요하신 분들 배당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요긴한 그런 정보니까 잘 소화하셔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에 여러분 책임하에 그렇게 투자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변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는 무슨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유인한 다음에 돈을 보내 가지고 투자라 이런 사람들이 김미영인가 하는 사람이 아마 제 이름을 걸고 아마 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적으로 얼마나 게으른 겁니까? 여기 와가 실방송을 들으면 될 건데 실방송을 들으면 그냥 다 될 건데 내가 밴드 운영하면서 돈 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은 오늘 이 방송은 다시 이런 복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9시간 10시간 정도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한 방송을 여러분이 보고 단박에 들으면 천재지만 뭐 천재가 세상에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셔 가지고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켈리 공식.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제 한 10% 정도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는 10% 이상 정도 더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더 투자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스테판 박사님,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님입니다. 30년간 슈퍼컴퓨터계에 있었던 천체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 지오바니 박사고 The Physics of Bitcoin 어마어마하게 긴 논문을 또 쓴 겁니다. 여기에 오늘 어마어마하게 긴 논문을 비트코인과 골드, 금 2026년 시작점에서 비트코인과 금이라는 장문의 논문을 쓴 겁니다. 장문의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이런 긴 논문을 쓴 겁니다. 이 논문을 여러분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5년 가운데 11년 동안 골드,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달러와 금 대비 파워로를 따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로 나누거나 비트코인 가격을 골드로 나누거나 모두 다 성장 곡선은 파월로 맥법칙을 따르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장 궤적을 유지하게 된다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 성장의 메인 엔진은 맥법칙에 따라가 성장하는 것이고 맥법칙이 따라가는 그 근거는 네트워크 효과와 채택률의 증가가 모두 다 맥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37년경 비트코인은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변동성을 고려한 통계적 포트폴리오 모델인 켈리 공식을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최적 배분 비중은 보수적으로 40% 이상 평균적으로 약 60% 수준이 권장됩니다. 여기에 스테판 박사는 자기 모델을 가지고 100만 달러를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8.5년으로 봅니다. 8.5년. 그러면은 2037년이면 12년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째에 금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켈리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금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 결과 비트코인 비중이 40% 이상 평균 60% 정도로 권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 중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이 논문에 좀 더 다른 내용 보시죠. 비트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월로 맥법칙을 그리며 성장하는 반면에 금은 통화량 증가와 비슷한 지수적 성장을 보입니다. 두 가지가 성장하는 궤적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맥법칙을 따르고 한쪽은 엑스포넨셜 글로스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금 330온스에 도달하게 되면은 금의 시총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 시점은 대략 2037년 9월경으로 예상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5년 동안 평균 금 대비 118%의 초과 수익률을 냈고 성숙기에 접어든 최근 8년 동안에는 금에 비해서 연평균 17% 정도 더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스테판 박사가 발표한 최신 논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우측 외도가 매우 높아서 급등 가능성입니다. 단순한 평균 수익률보다도 기하학적 자산 성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국채가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연 11% 수익률을 목표로 한 SDRC와 같은 고수익 자산이 새로운 비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8년간 금과 비트코인이 모두 선전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는 실물 자산과 원자재가 유리한 장기 사이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화폐를 워낙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자재나 경성자산을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비트코인이 성숙해짐에 따라 과거 1000% 같은 폭발적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 변동성 또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안정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6040 전략.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은 주식 60%, 채권 40%를 권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을 60% 비중으로 가져가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이 통계적으로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스테판 박사가 밝힌 것은 비트코인이 60% 기타가 40%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주식 60% 채권 40%가 황금 룰처럼 여겨져 왔는데 스테판 박사는 여러분 자기 모델을 분석해보면 그러면은 너무 성장 가능성이 제약되니까 비트코인을 60%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게 특별하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게 2025년도 6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아주 성공적인 재무자문가인 릭 엘드만 씨가 쓴 The Death of 6040.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0%에 40% 정도 배정해야 되는가. 이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 논문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시장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19조 달러, 토큰 시장이 16조 달러, 메타버스 시장이 여러분들 5조 달러, 사물 인터넷 시장이 4조 4천 달러, 블록체인 시장이 3조 달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뭐라고 제안합니까? 릭 엘드만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재무자문가가 재무자문가들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도록 그렇게 권해라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개발한 모델은 최소 10% 자산 가운데 평균 25% 최대 40%를 권하는 거죠. 최대 40%. 그런데 그 40%도 릭 엘드만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정했을 겁니다. 더 말하고 싶은데 더 많이 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본인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최소 10% 평균 25%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대 40%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켈리 공식이 위험하다고는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켈리 공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냐 사람들이 다 형편이 다른 거니까 켈리 공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최적 배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60%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60%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또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기 이제 스테판 박사는 본인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인이 참조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그게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켈리 공식이 뭐냐 1950년대 개발한 자산의 최적 활동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성률과
손익비를 바탕으로 파산을 피하면서 자산을 가장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비중 옵티멀 엘로케이션을 이름 계산해내는 겁니다. 최적 여러분들 방법을 켈리 옵티멀 웰스 투 에셋 그러니까 딱 두 개만 여러분들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금과 비트코인 여러분들 투자하는 경우에 성률과 손익비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켈리 공식을 가지고 금과 비트코인만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가정을 15년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비트코인을 72%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럼 금을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최근 8년간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여러분 43% 그럼 금을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5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 비트코인, STRC를 여러분 함께 포함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46% 포함하는 겁니다. STRC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켈리 공식보다도 더 좀 자세한 그런 이 모델이 다중자산 모델입니다. 여기서 M은 평균 민, V는 베리언스 변동성, 그다음 S는 외도 그러니까 극도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스큐디니스 이런 걸 이런 반영한 다중자산 모델은 비트코인, 금, 비트코인 이런 보유 비중을 58%를 권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종합평균하게 되면 대략 58에서 60% 모든 시뮬레이션의 평균치로 비트코인 60% 배분이 합리적인 결과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루는 것은 이걸 따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 경청하는 스테판 박사가 최신 여름 보고서를 통해 여러분 계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초 켈리 공식은 72% 8년을 하면은 금 대비 43% SRC를 포함한 경우 46% 11% 수익률의 STRC 대비 기초 켈리는 71% 외도와 첨도를 포함한 연속 켈리는 58%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50% 이상 정도를 권하는 겁니다. 금이나 주식 또는 현금성 자산 대비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배분율은 보수적인 관점의 43%부터 72%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이런 연구 결과가 50% 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뭐 50%까지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들 투자 조언을 독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트코인 배분율을 선택하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5가지 방법의 평균치는 58%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60% 배분한 6040 포트폴리오 아이디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60%하고 나머지를 40% 가지라는 이야기하고 그걸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나머지 부분을 금, 주식 그리고 STRC 같은 우선주 무엇으로 채울지도 독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8%까지 여러분들 비트코인 58% 그리고 나머지 배분하는 겁니다. 방식은 켈리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켈리 공식을 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SCHG, FTC, SMH, FTC는 기술 섹터 ETF, SMH는 반도체 섹터 ETF, SCHG는 S&P 500 ETF 이렇게 운용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져야 되냐
45%입니다. 반도체 섹터 ETF 20%, 기술주 섹터 ETF 17.5%, S&P 500의 17.5%. 이렇게 여러분들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켈리 공식 계산해낸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세 종목만 계산할 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인데 비트코인, FTC, SMH, 금 같으면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예. 제 같으면 이렇게 투자할 것 같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로. 예. 반도체 섹터, 기술주 섹터, 비트코인 모두가 성장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 58%, 반도체 섹터 ETF 22%, FTC ETF 20%. 그러니까 6040에서 비트코인을 60%, 반도체와 기술주를 40%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도 참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좀 안정적으로 SCHG, S&P 500 ETF하고 그다음에 고배당 확정 수익성 자산인 SDRC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로 이런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58%, SDRC가 22%, SH가 20%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금을 집어넣는 경우, 금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금 대신에 현금도 들어갈 수가 있고 채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비트코인 60%, 금 15%, SH 15%, SDRC 10%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거는 대단히 구체적인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도체, 기술주, S&P 500 참조할 만하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SMH, FETC 딱 세 종목만 투자할 경우에 58대 22대 20입니다. 다음 보시죠. 예. 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SDH, SDRC를 투자할 경우 58, 22, 20입니다. 다음 비트코인, 금 아주 안정적인 경우에는 6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 투자를 50%까지 하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인 거죠. 예.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 소개하는 것은 더 자세한 겁니다. MVSK 기법. 이것도 여러분들 자산 활동에 관한 최적 배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평균, 분산, 외도, 첨도를 다 여러분들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변동성을 가장 두려워하는 경우가 0이고 변동성을 피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상당히 나는 받아들이겠다면 2까지 가는 거죠. 이게 베타 값입니다. Y축은 여러분 뭔가 하니까 고수익 가능성입니다. 고수익을 더 많이 비중을 두겠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나는 고수익 같은 거는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면 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중간에 변동성 1 중간값 고수익 1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58%까지
비트코인을 배분하는 겁니다. 켈리 공식이 아니고 MVSK 여러분들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제시된 그래프는 비트코인 금 주식으로 구성된 3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최적 투자 비중을 찾기 위한 MVSK 모델 분석 결과입니다. 가장 무난한 게 58%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MVSK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가로축은 비트코인처럼 우측 외도가 큰 자산의 장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게 수정해야겠네. 이게 변동성이 아니고 이거는 높은 수익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 이게 이런 변동성이네. Y축이. 첨도 자산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뭐 별 문제 없다. 변동성이 크더라도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는 변동성을 확 줄여야겠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변동성을 확 줄여야 되면 48%까지 투자라는 겁니다. 최소 48%에서 80%까지인 겁니다. 그래프의 각 칸에 적힌 백분율은 해당 조건에서 비트코인 최적 배분 비중을 뜻합니다. 초록색에서 중앙색으로 갈수록 비트코인을 더 많이 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변동성하고 수익성을 고려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최소 48%에서 최대 80%까지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타 값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 잠재율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이 최대 80%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외도와 첨도에 대한 가중치를 가장 낮게 잡으면 비트코인 최소 권장은 48%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MVSK 기법으로 하면 최소 48%에서 최대 80%까지 담으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니까 이제 켈리 공식은 성률과 손익비에 집중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지금 보신 MVSK는 비대칭적 수익 구조를 가진 자산을 분석할 때 켈리 공식보다 훨씬 정교한 비중의 산출이 가능하고 평균, 변동성, 외도, 첨도를 모두 다 고려한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굉장히 알려진 크루거 같은 그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산의 70% 정도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야 그다음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10%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10% 이상을. 10%보다 좀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거 접하기 전에 이런 방법을 최근에 접했으니까 이런 방법을 접하기 전에 이런 10%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거죠. 캐리 공식은 43에 72%, MVSK 기법은 58에서 80%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해 보죠. MVSK 기법을 가지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그런 ETF 투자 S&P 500의 SCHG 기술주 ETF인 FTC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SMH 이렇게 4종목을 투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SCHG, FTC, SMH. 제가 만일 새로 이름들 투자계에 입문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4종목을 투자할 것 같아요. 금 같은 걸 포함하지 않고.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 58%, SMH 16%, FTC 14%, SH 12%입니다. 이렇게 딱 전체 틀을 갖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이 전략은 비트코인을 60% 수준으로 보유하는 새로운 6040 모델을
현대적 기술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방법이죠. 누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내가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데 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이 방법을 권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SH, FTC, SMH. 그런데 이 58%는 개인적으로 감내하기 힘드니까 훨씬 숫자를 낮추겠죠. 숫자를 낮추고 다른 분야를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을 10%라 이야기하니까 10% 이야기하고 저는 10%보다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58%는 좀 크게 보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이 가감하셔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릭 엘드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 40%니까 그보다 이제 오늘 더 강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참 이 보시죠. 이 스테판 박사의 글을 읽고 한 분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올린 겁니다. 이안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분은 여러분들 비트코인하고 MSTR을 합쳐가고 50%, 그 다음에 이제 11% 정도 주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에서 발행한 상품을 50% 그렇게 투자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참조하시고 이렇게 계속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방법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특히 STRC 관련된 내용이나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자산 활동 내용은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하셔 가지고 완전히 소화하셔 가지고 막강한 화력을 가진 투자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